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장항에 살고 있고요. 학교는 장항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 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천경찰서에서 영화제 같은 거를 참가를 하는데 거기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서 오늘 연습하러 왔습니다. 미디어 센터. 지금 진행 상황이 그럼 얼마나 진행되어 있나요? 진행은 아직 촬영은 손도 못 댔어요. 손도 못 댔는데 네. 대본 리딩하는 거 봐서는 일단 배우자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혹시 센터를 저희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장항이 보시면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디자인도 예쁘고 약간 좋은 예쁘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거기다 영화관까지 있어서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미디어 센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19 하면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19 파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서천과 인근 지역 보령, 군산, 익산 모두 벚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 벚꽃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벚꽃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망설이면 사라진다. 항상 나에게 눈부시게 빛나던 너의 환한 그 빛을 내가 비출게. 봄은 짧습니다. 온 것 같지 않게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못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저지르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뭔가 망설이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벚꽃이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바보 같은 모습 속에 뜨겁게 타는 마음은 내일을 향해 흐르네. 어떤 희망의 빛도 찾을 수 없어. 어둡게만 느껴지던 많은 날들도 생각하면 헛된 것은 아니잖아. 다시 찾아. 안녕하세요. 4월 14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소환입니다. 어제 비가 왔었죠. 그래서 그런가 벚꽃을 만끽할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생각해보면 벚꽃을 즐기는 타임은 항상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 제가 서울에 갔었는데요. 서울은 이미 저번 주말에 다 졌거든요. 그 벚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낭만에 빠진 게 한 5분? 10분?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안에도 벚꽃이 쫙 폈거든요. 저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바람이 갑자기 불더라고요. 벚꽃잎이 바람 따라 이렇게 확 떨어지는데 잠깐이었지만 진짜 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저 보면서 아름답다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네요.
참 봄은 짧아요. 그쵸? 어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이 좀 비슷하게 왔다가 갔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부턴가 봄과 가을은 참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봄이다. 봄이 왔어? 가을이다. 가을 좀 즐겨볼까? 나 좀 센치해. 이렇게 할까 하면 이제 금방 겨울 되고 여름 되고 그렇더라고요. 한 몇 주만 지나면은 또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것 같죠. 벌써 4월 중순이잖아요. 우리네 인생도 봄과 같은 듯해요. 온 것 같지 않게 지나가죠. 10대에서 20대가 될 때, 20대가 30대가 될 때, 그리고 또 30대가 40대가 될 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 느끼는 체감 속도는요, 더 빠르다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봄처럼 빠른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뭔가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말고 하셨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달리 얘기해보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뭐 주부라면 뭐 학생이어도 각자의 그 삶에 치여서 뭐 어릴 때는 뭐 무언가를 배운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는 한창 배울 때니까 배우는구나. 넌 배우는 게 당연한 나이니까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격려하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뭐 악기 하나, 뭔가 취미생활 하나 꾸준히 하기가 참 힘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뭐 운동을 2, 3년 했다. 뭐 악기를 꾸준히 배우고 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들 칭하고 또 실제로 대단하시죠. 그런 분들은요. 혹시나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바쁘고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1919 청취자분 여러분 모두의 삶도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악기 연습하려고요. 무슨 악기일까요? 무슨 악기인지는 제가 좀 배우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아직 나는 뭔가를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 하신 분들은요. 아직 그래도 봄이니까 마지막 이 지는 벚꽃 봄을 즐기면서 이 노래 함께 즐기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Yeah. Tell me, am I going crazy? Tell me, have I lost my mind? Yeah. Am I just afraid of loving? Or am I not the loving kind?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 오늘 코너 소개합니다. 1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오사맛입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는 오늘도 서천군청의 홍보팀 미녀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나와서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오사맛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라는 이름이고 줄여서 오사맛이죠. 김진윤 씨가 매주 사회적 경제에 관한 키워드를 정리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주십니다. 다음 2부는요. 서천 속으로인데요. 미디어 문화센터 새 소식과 함께 오늘의 지역정보 소식과 관련해서 특별한 분과 잠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일자리 네트워크에서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팀장님과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마지막 3부는요. 역시 항상 고대하는 코너죠.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김대겸 씨와 함께 사연과 그리고 영화 소식을 좀 알려줄 겁니다. 사연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또 제 옆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얌전히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본에 써 있네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시나 봐요.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얌전하신 성격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얌전하고요. 다소곳이를 바랬는데 제가 먼저. 왜요? 또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죠. 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봄인데 벚꽃 구경 좀 하셨나요? 아나운서님? 네, 저는 저번 주 주말에 벚꽃을 보고 왔습니다. 한참 만개할 때 보고 오셨네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서천 곳곳에도 예쁘게 폈고 주변의 지역에도 예쁘게 폈더라고요. 어제 사실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솔로들은 그냥 빨리 내려버려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가족분들은 이번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어제 보니까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진 않았거든요. 네, 한 오전에 잠깐 왔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후 되니까 해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기에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랜만에 벚꽃 구경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벚꽃 다 지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오늘의 소식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은 좀 중간에 이거 선거 때문에 임시휴일도 있고 해서 좀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제 또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런가 진짜 벌써 이렇게 방송 날이 다가왔네요. 어제 근데 또 임시 휴일이기도 했지만 투표 날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투표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사전 투표하고 네, 사전 투표하셨군요. 네, 저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이었죠. 그때 사전 투표하고 어제는 열심히 쉬었네요. 근데 쉬니까 오늘이 다시 월요일 된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다시 주말 끝나고 다시 일하는 기분.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느낌적인 다시 느낌. 출근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도 금방 또 토요일이 돌아오니까요. 그럼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군이 얼마 전인 지난 12일에 2016년 서천 주민기업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기업이 청춘지킴이, 소잉아트, 호카농보 이렇게 3개 기업이 여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고요. 서천 주민기업 지정서 및 창업지원금을 전달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천 주민기업이라면
작년에도 제가 서천 주민 기업이 이렇게 요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서천군에서 주민 기업을 최종 선정해서 주민기업 지정서와 창업지원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서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비 사회적 기업. 네, 아직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선정한 거니까. 예, 맞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군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 이 심사 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제 주민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각 기업이 선정됐을까요? 네, 이번 선정된 주민 기업은 2016 서천 주민기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현황 및 현장 확인,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1차 서류 평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 심층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저 같으면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복잡하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되신 만큼 대단한 기업들이 선정됐을 것 같아요. 13개 기업 중에서 1차 서류 평가, 2차 심층 면접 통해서 3개 기업에 선정된 거군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3개 기업 중에 저희가 아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제가 저 서천에 계신 분들 잘 모르는데 네. 알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주변에 숨은 대단한 그렇죠. 그 그분이 저희 주변에 계셨던 분인데 누구죠? 네, 라디오 서천 1919의 3부에 나오시는 분이시죠. 자칭 영화평론가를 맡고 계신 분이신데 대겸 씨가 네. 놀랐어요. 저도 지금.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제 보도 기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어딜 가도 대겸 씨가 있어요. 이제 무섭습니다. 네. 사진에 겸씨. 뜩하니 이제 보도 기사 사진 딱 또 떴더라고요. 굉장히 알차잖아요. 예. 이렇게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예. 저도 항상 그 서천군 홍보팀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보도자를 보거든요.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열었다가 대겸 씨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정말 안 하는 활동이 없구나. 아니 근데 같이 이제 일도 하시잖아요. 모르셨었어요? 예,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거를 조용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선정까지 되셨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천 속으로에서 그래서 대겸 씨와 함께 잠시 그 주민 기업 선정 과정에서 어땠는지 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웃네요.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네.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시길. 네. 이따가 일단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더 일단 말씀해 주실 소식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앞에서 거의 다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이분들께 운영 자금으로 1,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기업 운영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기업이 번창하길 바란다는 말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큰 것 같아요. 뭔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딱 가장 항상 고민되는 게 돈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꾸려 나갈 것인가 유지하는 그런 경영인데 그 컨설팅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 소잉아트, 청춘지킴이, 호카농보 이 세 주민 기업이 앞으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군 비인면 월명산 일원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16일에 제8회 월명산 산성 밝기 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4월 16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토요일에 제8회 월명산 산성 밝기 축제. 참 재밌는 행사가 서천에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번에 열리는 월명산 산성 밝기 행사는요.
봄 기운의 대항연을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이고요. 네. 개막식, 축하 공연, 주민 노래자랑과 각종 공연, 그리고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뭐 월명산 산성 밟기라는 이름처럼 산성 밟기를 할 수 있죠. 월명산 등산을 할 수 있는 네,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월명산이 저는 들어는 봤는데 사실 가본 적은 없어요. 들어보셨구나. 네. 들어는 봤는데 서천에는 사실 저쪽에 그 경상도 쪽이라던가 강원도 쪽하고 좀 달라서 산이 크거나 높은 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산인가요? 예, 이 월명산은요, 영롱한 달빛이 단아한 산세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산이라 해서 월명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달 월자를 썼군요. 네, 예쁘지 않나요? 네. 지금 잠깐 현기증이 나네. 너무 상상을 하느라고 영롱한 달빛의 단아한 산세. 단아한 산세. 왠지 네. 밤에 봐도 그럼 예쁘다는 의미로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어쨌든 단아한 산세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이제 월명산 등산은 아직 못 해봤는데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좀 호기심이 생기는 산이기도 해요. 이름이 우선은 이렇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월명산에서 하는 이번 산성 밝기 축제는요. 이름처럼 가장 큰 행사 목적이 월명산 산성 밝기이고요. 네. 월명산을 한 바퀴 돌면 무릎이 건강하고 두 바퀴 돌면 무병 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전설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정말 있는 전설인 거예요? 네, 이 산의 전설이라고 하네요. 월명산을 한 바퀴 돌면 무릎이 건강하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성취된다. 네. 와, 이 듣기만 해도 혹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무병장수하고 소원을 이루시려면 월명산 등산하셔야겠죠. 저도 진짜 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을 그러세요. 위해서라도 한번 등산 갔다 와 봐야겠네요. 세 바퀴 도셔야 되겠네요. 소원 이루셔야 되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 산의 크기라던가 등산 코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어느 네.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코스가 두 가지가 있대요. 네. 8km인 풀 코스도 있고요.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은 5km인 하프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등산로 중에서 알맞는 등산 코스를 선정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세 바퀴 돌면 24km 돌아야 되나요? 고민을 좀 해보고. 하셔야죠.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정도 전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전설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절실히 들네요. 네. 자, 그럼 이번 축제에서 아까 공연하고 체험 행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산에서는 사실 이런 행사를 어디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처에 비인 중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지락국수, 주꾸미 등 향토 음식 장터와 농수산물 판매 장터도 운영하고요. 말씀하셨던 공연과 체험 행사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굉장히 배고픕니다. 듣기만 해도 향토 음식. 쭈꾸미, 지금 제철이죠. 쭈꾸미와 바지락국수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상되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제8회 월명산 산성밝기 축제. 식전 행사가 언제부터인가요? 네, 식전 행사가 9시 30분 시작이고요. 월명산 산성밝기, 참 월명산이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월명산 산성 밝기.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월명산. 월명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발음이. 월명산 산성 밝기는요 10시 2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행사 일정이 더 알고 싶으시면요 서천군청 홈페이지 서천문화 행사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네. 이제 어려운 단어 얘기 안 끝났습니다. 나오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느라고 발음이 꼬일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 오셨답니다. 김희자 아나운서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포장을 잘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소식은 다 조금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첫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도록 또 서천군에서 지원한다는 이 서천 주민 기업 선정된 소식 그리고 월명산 산성 밝기 축제까지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가시기 전에 어김없이 또 신청곡 하나 해주셔야죠.
네, 오늘 신청할 곡은요. 제가 그동안 여성 가수 뭐 걸그룹 노래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보이그룹 노래 좀 신청하고 싶어서요. 네, 어떤 거요? 네, 이 보이그룹 JYJ 제가 팬이거든요. 네, JYJ의 백시트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안 들어봤는데 네, 이번 기회에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YJ 백시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김희주 아나운서님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어. 백시시 뭔지 생각하느라고 배웅해 드려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김희주 아나운서님께서 신청해 주신 JYJ의 백시트 듣고 저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girl. Don't be afraid of it. I'm gonna put you on a bad set. Here it is. 조금 더 가까이 와 좋은 냄새가 나 필트는 이제 그만 어깨에 기대봐 긴장은 하지 말고 alright girl You don't have to be afraid now Yeah yeah 발음 부드럽게 내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점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매주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이윤과 경쟁보다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조합원들의 필요와 삶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보다는 서로 간의 필요를 알아가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설립도 영역,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형태와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도 이에 다르지 않는데 천안에 위치한 공간사이라는 곳은 협동조합 우리 동네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킹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동네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의미와 사회활동의 교류 공간, 참여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공동된 목적 아래 사람들 간의 교류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의 강연과 교육, 소모임, 공연 등이 펼쳐지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에서 공동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고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대표적 조직 형태로 볼 수 있고 충남에서도 이러한 협동조합의 활동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지훈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아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check 나의 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 속으로 시간입니다. 아까 1부 끝곡으로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1부 첫 코너에서 아까 2016년 서천 주민기업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종 선정된 3개의 기업 중에 그 하나의 기업, 바로 혹한홍보 대표시죠. 이분을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데 또 마침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죠. 아무래도 뭐 전화번호든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시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한홍보의 대표입니다. 김대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목소리가 트랜스젠더 같으세요. 네. 진짜 되게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대겸 씨. 네. 이름도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흔하지 않은 듯. 정말 왠지 덩치가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겸 씨. 자, 그 혹한홍보 이제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한홍보. 이게 중간에 물결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한홍보 이렇게 읽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문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지은 거 이거 이름이요? 지금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짰습니다. 팀원들과.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물론 이미 그 이름에서 뭔가 홍보를 하는 뭔가라는 걸 짐작은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거를 이제 홍보하는 건가요? 이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는데 그 플랫폼을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SNS를 네.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주민 기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구성원이 좀 궁금합니다.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1인 기업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서천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들로 네, 단체입니다. 청년이 몇 세까지인가요? 청년이요. 몇 세까지? 법적 청년으로 말하면은 39세까지 아닌가요? 만 네. 39세까지라고는 네, 만 39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냥 다들 젊어 보여서 청년이라 붙였습니다. 젊어 보여서요? 네. 실제 나이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반대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청년이고요. 생긴 걸로는 힘든 놈입니다. 네. 네. 이쯤 되면 아마 대겸 씨 얼굴 굉장히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한번 놀러 오세요.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굉장히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하셨어요. 대겸 씨가 진짜 뭐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방송도 실제로 하셨고요. 그게 실제로 이 주민기업 선정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그 효과를 받았나요? 우선 그런 걸 막 어필은 하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 했던 경험들이 자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이제 소식을 전할 때 보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이제 최종 선정을 했는데 1차가 이제 서류 평가, 그리고 2차가 심층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많이 긴장됐죠. 많이 긴장되고 네. 어떤 질문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해가는데 네. 정말 예상대로 좀 몇 개 맞은 것들도 있지만 네. 좀 변칙적인 질문들도 하셔서 나름 좀 긴장감이 넘쳤던 심층 면접이었습니다. 그럼 심층 면접 딱 보고 나셨을 때 네. 될 것 같으셨어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셨어요? 사실 저는 진짜 이거는 솔직한 마음인데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말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내 사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더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심사위원분들이 어쨌든 좋게 보셨으니까 네네.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죠. 뭡니까? 당연히 이제 선정됐으니까 이게 네. 지금 일종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업 운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싶으신지 그런 포부나 계획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청년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앞섭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게 실정이고 네. 그래서 제 포부로는 우선 직원들부터 확실한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그런 직원들을 한두 명씩 늘려나가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굉장히 마인드가 이미 기업 운영하시는 분 같으세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매주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셨던 게 이 지역의 그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으시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셨고요. 근데 대겸 씨도 이런 포부로 갖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서천 속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 속으로 주민기업 선정되신 혹한 홍보의 김대겸 씨였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야겠죠. 자, 노래가 뭐였던가요? 이 노래가 아마 지금 같은 봄에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경소녀가 부르고 소심한 오빠들이 피처링했습니다. 완벽한 봄날 띄워드리고 저는 좀 이따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뵐게요. 사실은 나는 네가 좋은 걸 어쩌면 그리 완벽한지 이런 따뜻한 이런 달콤한 햇살 같은 남자를 다 보았나 네, 이번 코너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소식을 좀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하나는 SM 엔지니어링과 대호라는 회사에서 단순 종사원과 하수처리 운영 관리에 한 명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될까요?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전화가 네. 갑자기 끊겼어요.
그랬어요? 네, 연결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소식 준비해 주셨죠? 예, 예.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어떤 직종을 뽑을까요? 네, 첫 번째로요. 주식회사 SM 엔지니어링에서 하수처리 운영 관리 한 명 채용합니다. 하수처리 운영 관리라고 하셨는데 SM 엔지니어링 회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대충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이쪽은 네.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 이쪽에 우리가 하수처리라고 하면 네. 오폐수 처리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격증은 수질 환경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군요.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이 일을. 일 하셨어요? 예. 근데 이 일과 지금 하신 일은 굉장히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그 내막도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제 오수라고 그러죠. 예. 네, 우리가 분뇨. 네네. 네, 그런 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는 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하천이나 강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업무가 바로 요 하수처리 운영 관리 이제 직군이군요. 예, 그렇죠. 이제 3대 업종에 좀 속하겠죠. 좀 냄새도 나오고. 네네. 네, 그러니까 3대 업종 급여는 많아요. 그런데. 급여는 이제 상담원 결정이라고 해놨는데 급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군요. 한 연봉으로 한 3,000 이상, 3,500, 4,000 이 정도 돼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렵고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제 급여 대우가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학력이나 혹시 나이는 뭐 있을까요? 제한이요? 학력 나이는 무관하고요. 네. 근무는 적주 근무입니다. 역시 이것도 2주에 한 번은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은 8시간 근무인데요. 네.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다만 이제 격주 근무가 추가로 된다는 점 요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 엔지니어링에서 하수처리 운영 관리 한 명 채용한다는 소식이었고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뽑을까요? 예. 유한회사 대우에서 생산직 단순 종사원 3명 채용합니다. 대우에서 생산직 단순 종사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우리가 한솔제지 내에 있는 협력업체로요. 네, 협력업체는 두 군데가 있는데 유한회사 대우하고 대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A4 용지나 우리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한솔제지용 삼성 계열 업체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속하는 협력업체예요. 한솔. 여기에서 이제 단순 종사원 3명을 채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학력이나 나이는 제한이 있을까요? 네, 여기 또한 학력 나이는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는 여기는 주야로 2교대예요. 주야로 2교대. 네. 근무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네. 교대로 4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급여는 가장 궁금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쪽은 좀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월 200만 원 이상. 월 200만 원 이상이요? 예. 2교대 근무고 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200만 원 이상 더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본인이 일을 많이 하면 연봉 3,500도 된다. 이게 오늘 좀 알려주신 소식 두 가지 다 조금 이렇게 급여 쪽에서는 사람들에게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런 채용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경쟁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 만약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그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953-1919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예.
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저한테 뭐 우리 센터 1919로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곧바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성의껏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일자리 창출팀장 박성규 팀장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봄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기분 좋은 두 가지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뵐게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일자리 창출팀장 박성규 팀장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채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SM 엔지니어링에서 하수처리 운영관리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격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상담 후 결정입니다. 우대사항은요. 아무래도 하수처리 운영관리다 보니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경력자 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한회사 대호 한솔회사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이 대호 회사에서 생산직 단순 종사원 3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2교대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혹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교대 근무이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네트워크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범키, 칸토, 재용, 창우 함께 모여서 만든 트로이가 부른 그린라이트 이 곡 끝곡으로 들리겠습니다. 3부는요. 대겸 씨가 함께하는 코너죠.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탑 열린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나 달려가고 싶어 밀려있는 일 다 밀어두고 바람 따라 떠나가고 싶어 라디오에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의 영화 평론가 김대겸 씨입니다. 옆에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좋아요, 사실. 아, 좋아요. 네, 뭔가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점점 이제 방송 욕심을 부리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네. 네, 이러다가 나중엔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DJ도 시켜주신다면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TV 출연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주에는 그 배트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했다면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 요즘 로맨틱하고 알콩달콩하고 벚꽃놀이 시즌으로 아름다운 그렇죠. 이때 네. 좀 산통 깨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원래 방심하고 있을 때 위험은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약간은 무서울 수도 있는 영화 날 보러 와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 보러 와요가 이제 어떤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날 보러 와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정말 무섭게 해줘야 돼요. 정말 무섭게. 날 보러 와. 그건 무섭지 않은데? 아 그래요? 띨띨한 것 같은데. 심지어? 아유 그랬구나. 날 보러 와요. 뭐 이런 애교나 이런 봄 기운 물씬 가득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서운 거 스릴러 영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사실 주토피아 애니메이션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주토피아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6년 4월 7일에 개봉했고 강예원, 이상윤 주연의 이 영화는요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정신병원으로 납치, 감금되었던 주인공 수아를 추적24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나남수 PD가 취재를 하면서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대낮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정신병으로 납치를 당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소린가 싶겠는데 참고로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겠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특정 한 사건만 뽑아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조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이제 관련한 교양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SBS나 KBS, MBC에서 유명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뭐 네네. 그런 기타 등등 여러 프로그램 보면 진짜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대낮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충격입니다. 일단 줄거리 내용을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줄거리 좀 전에 이게 배경이면서도 줄거리인데요. 네. 이 영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그런 안 좋은 점들을 꼬집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원에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동의 입원인데 네. 이게 좀 악법같이 쓰인다 해서 강제 입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신질환자의 73.5%가 자의가 아닌 강제 입원에 네. 의해서 입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 있으면 누구든지 강제 입원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수가 가족 간 분쟁이나 구성원의 잘못된 판단 좀 약간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입원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강제 입원을 했는데 그 퇴원 심사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도 보호자 동의 아래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뜻은 뭐냐?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뭐 영원히 계속 병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 이게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런 정신병원 환경이면요, 6개월 이내에 정신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룬 매스컴들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많은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도심에는 잘 없는데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뭐 이런 데도 병원이 있어라고 하면서 좀 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퇴원 심사하는 과정이 6개월이나 걸리면 어쨌든 6개월 동안은 입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또 그 사이에 이제 동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실제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네요. 실제로 영화 보셨잖아요, 대겸 씨는. 보시니까 진짜 무섭던가요? 예, 이게 무서운 이유가 막 공포 영화 보는 거 귀신이 언제 튀어나올까봐 무서운 것 그런 것보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이게 실화라는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화가 아니라 픽션이면 막 그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알고 보시니까 더 무서우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가 또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막 카메라 워킹들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또 이 영화 감독인 이철아 감독이 평소 법 이야기랑 해부학이 관심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막 정신병원 안에 있는 수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구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도 이제 자칫하면 되게 단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반전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서 전 다채롭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별 얘기 안 했는데 저도 좀 괜히 옥삭해지네요. 네. 괜히 봄인데 스산해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들어요 지금. 약간 오늘 해가 안 떴잖아요. 심지어 안개 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밤 되면 왠지 혼자 막 어디 길 걸으면 좀 무서울 것 같다. 얘고 같이 댕기세요. 그러게요. 빨리 남자친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끼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게요. 더 슬퍼지네요. 더 슬퍼져. 무서워질라 그래. 정말 안 생길까 봐 무서워질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준 남자 오늘 날 보러 와요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사연 읽어보는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약간 밀렸어요. 시간이 늘 안타깝네요. 뭔가 대겹 씨랑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방송 잘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방송을 잘합니다. 오늘 또 유난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뭔가 1시간 반 내내 대겸 씨 얘기를 한 20번 이상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유난히 그랬던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총 5개가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사실 하나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못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합쳐서 총 5개인데 오늘은 2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머지 3 소식은 다음 주에 저희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읽어드렸던 소식부터 소식이 아니고 사연이죠. 사연, 네.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최근 제2의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지금 있는 일이 싫어지고 계속 제가 어렸을 적 하고 싶었던 공부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리고 일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가고 싶은 길을 못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사춘기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싫어 퇴근 후에 조금씩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물론 지금 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공무원으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네요.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시내 직장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공무원의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딱 특정한 어떤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매너리즘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니까 빠질 수 있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슬럼프나 사춘기 바람 이런 것 같네요. 네. 하고 싶었던 공부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요. 사연에 그런 거 넣어줬으면은 진짜 궁금하네요. 한번 네. K군이라고 지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떤 분야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실 때는 저희가 진짜 5월에 선물 갑니다. 5월에. 그럼요. 네. 5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진짜 시간 너무 빠르네요. 오늘 4월 14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에요. 더워져. 네. 그러니까 어제 낮에는 사실 더웠어요. 네. 반팔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봄이 너무 짧아요, 진짜. 그러게요. 인생 타이밍입니다. 이분도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진짜 이때 아니면 더 못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겸 씨는 뭐 이미 하고 계시죠. 주민기업으로 선정되셔가지고. 그렇죠. 일을 너무 많이 벌려서 큰일 났죠, 저는. 네. 그러니까 또 일을 벌리고 마무리를 못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바로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다 정했는데요. 글쎄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가끔 슬쩍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던지고 꺼내기도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한다며 이러면서 말을 돌립니다. 예비 신랑이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제가 재촉하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기대만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조만간 꼭 우리 예비 신랑이 해주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서천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지금 제가 이름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몰라서 그냥 끝번호 알려드릴게요. 2834님. 28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비 신부라고요. 좋겠다. 또 가을에 결혼하면 제일 좋죠. 뭐 한창 지금 그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뭐 9월이라고 잡아도 지금이 4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결혼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결혼식 그 상견례 날짜 잡고 이제 결혼하는 게 공식적으로 되고 나서 형식상 사실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요? 남자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프로포즈를만 해서 그걸로 결혼을 그런가? 해야 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잡고 그렇죠.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는 다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프로포즈가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아직 아니라서 그렇죠. 네. 아유, 언제 보냐. 네. 언젠가 하실 거잖아요, 대금 씨도. 그러니까 그 언젠가가 안 보여서요. 오늘 날씨 같아서. 아직 네. 한창 뭐 연애하실 때지 뭐 결혼은 막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정년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결혼이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사실 우선 연애를 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죠.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포즈를 형식상 하게 되는데 이 재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포즈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도 들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촉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네. 약간 집착하는 것 같고. 프로포즈 그러니까 왜 안 해줘라고 맞아. 말하기도 약간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예비 신랑이고 해도.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고 던져도 좀 예비 신랑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면서 안 하는 것 같고 좀 요렇다는 생각이신 것 아무래도 같아요.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답답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사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조그맣게 이벤트를 해줘도 감동 받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희망적이야. 아니 정말로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꼭 비싼 뭐 호텔에 뭐 유명한 뭐 레스토랑을 잡아서 그런 거보다 오히려 뭔가 남자 혼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돈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요 사연을 딱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비 신부한테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노래로 불러주면 저는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노래로. 예, 뭐 직업이 가수가 아닌 이상 그쵸. 뭐 평소에 노래를 막 부를 일이 없잖아요, 서로. 그렇죠. 뭐 특별히 둘이 같이 노래방을 가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뭐 결혼하자, 결혼해서 우리 어떻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담긴 그런 가사말이 담긴 노래를 잘 부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불러주면 저는 네. 그게 진짜 프로포즈가 아닐까. 아 노래로. 예. 노래로 승부수를 띄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부르지 않아도 맞아. 그냥 어디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딱이잖아요. 5월이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밤에 불러도. 그러네요. 네, 프로포즈니까. 지금 예비 신랑 듣고 있나? 네, 예비 신랑님. 그림 너무 예쁘다. 2834님의 예비 신랑님. 네. 그 노래 한 곡 딱 준비하셔가지고 밤에 어디 바닷가 놀러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맥주 한 캔 딱 먹으면서 그냥 노래를 자연스럽게 불러주시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대겸 씨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요? 남자라서. 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 2834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 노래를 한번 예비 신랑님께 한번 은근슬쩍 자꾸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소심한 오빠들이 부른 우리 결혼해요입니다. 이 노래 듣고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내주신 K군과 2834님 5월에 선물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선물에 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에 네. 유독 집착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시면서 5월에 꼭 보내드릴 때 저희가 방송을 한번 다시 고지를 할 테니까요. 방송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요. 소심한 오빠들 우리 결혼에 떼드리면서 저는 영화사 읽어준 남자 김대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대겸 씨. 네, 수고하세요.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시간이 왔어요. 그대는 꿈이죠. 딸내미 낳아줘요. 네, 이번 주말에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어젠 그래도 비가 많이 온 편은 아닌데요. 아마 주말이 지나면 2016년에 벚꽃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목요일과 금요일 남은 주 중에 밤에라도 한번 근처에 벚꽃 구경하러 놀러 가셔서 마지막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부르의 명곡에 나왔던 노래죠. 배따라기가 원곡이고 마마무가 다시 리메이크한 삼포로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든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